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 대표 카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뀐 규제 정책 때문에 지금 세금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취득세를 할 때는 기준이 뭐였나요? 세대별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입니다. 물론 세대당 집이 한 채일 때는 좀 더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별입니다. 자,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이 없고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는 집을 하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집이 가치가 올라가고 집의 개수가 예전보다는 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부세를 내면 정말 부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가했기 때문에 집이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는 집이 한 채 아니면 두 채를 통해서 종부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 내다가 내면은 세금적인 저항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부세에 관련된 종부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이거를 이제 없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종부세가 너무 과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기준으로 일단 개인하고 법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공제가 없다. 이 공제가 뭘까요? 즉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종부세를 아예 안 내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앞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종부세는 공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즉 그 세대별로 집을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 기준으로 한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나 실거래가하고 다르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시가격이 12억이면 현실적으로는 시세는 한 16억 정도예요. 보통 시세의 한 75에서 80%, 심한 건 한 90%까지 이제 공시가가 매겨져 있는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시세 16억까지는 공제가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서는 즉 한 세대의 집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는 그 9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시세로는 한 12억 정도까지 공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집에 있는 그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집이 각각 하나씩 있어. 이 세 개를 다 합쳤더니 시세가 한 12억 정도 하더라. 그러면은 종부세는 거의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이 한 채인데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하게 되면 아까 다주택자는 1인당 9억이라고 했잖아요. 공동 명의는 각각 9억씩 해서 총 18억 원. 시세로는 한 24억까지. 웬만한 집은 이제는 이제 그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제가 금액이 꽤 크잖아, 그죠? 시세 16억, 12억, 24억까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안타깝게도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 법인도 개인처럼 종부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택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로 법인을 지목을 해서 법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이제 공제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내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을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표가 있다, 그죠? 표가 있는데 과세 표준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전체 해당하는 이제 공시가를 다 합친 게 20억이다, 그죠? 20억인데 12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억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8억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억에다가 1%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가 전부 12억이다. 그럼 12억에서 12억을 빼니까 0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 세율을 곱해봐야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냥 0이잖아. 그죠? 어쨌든 이와 같은 공시가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보시다시피 3억 원 이하, 그리고 지금 보면 2주택 이하가 있고 3주택 이상이 있는데, 2주택 이하까지는 공식 그거 세율이 중과가 안 돼요. 이거 보면 1.3, 1.5인데 오른쪽에 대략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을 중과라고 하고 왼쪽은 그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억 이하까지는 보시다시피 금액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2주택 이하나 3주택 이상까지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12억을 넘어가게 되면 2주택 이하는 1.3에서 2.7까지, 3주택 이상은 2.0에서 5까지 이와 같이 이제 그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세율로 때려요. 그래서 이 법인의 2개 이하를 갖고 있으면 2.7%, 3개 이상이면 그냥 5%, 금액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이다. 그래서 취득세도 그렇지만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법인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공시가를 전부 합친 거에서 세율을 곱하잖아요.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현재는 원래는 80%였는데 60%로 떨어졌어. 즉 40%까지는 다시 빼줘. 0.6을 곱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종부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공시 가격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가 빠졌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뉴스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를 다시 80%로 20% 공제를 덜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부담 상한액이 뭐냐면, 기존에 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기존보다는 150%까지 끊어주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 즉 3배까지. 근데 원래 1억 내다가 이제 그 3억까지, 만약 4억이라도 3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지만 1억에 3억 내면 정말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주택수에 상관없이 150%, 1.5배까지만 내라. 즉 종부세 원래 1,000만 원 내는데 그 다음에 5천만 원 넣더라도 1.5배니까 1,500만까지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강북의 1주택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대부분 종부세를 안 낸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1주택 단독 명의자 같은 경우에서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그리고 시세로는 16억까지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보면 12억을 넘는 것들이 이제 그 한강대우, 한가람 이런 것들은 용산에 있는 거고, 경희궁자이 같은 이와 같은 초고가 강북에서 비싼 아파트 빼고는 대부분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더라. 그래서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초고가 말고는 웬만하면 종부세를 안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8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얘를 시세로 보면 한 24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그 공시가 18억을 넘는 거는 강남에서도 이제 아크로 리버 파크, 얘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여러 번 등재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초구의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는 반포다, 그죠? 그리고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를 빼고는 뭐 서초구의 서초프루지오 서밋, 대치아이 파크 이런 것들도 18억이 안 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종부세를 안 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양도세가 있는데요.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서도
세율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양도세율이 바뀌었는데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1,200까지는 6%인데 1,400까지 6%야. 2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적용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1,200에서 4,600인데 1,400에서 5,000까지 한 15%.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5,000부터 8,800만 원까지 24%.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도소득세도 너무 지금 세다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냈어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게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매수하고 나서 팔았을 때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에다가 기타 세금 붙어가지고 77%를 내야 돼.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등기 칠 때까지 무슨 말이죠? 등기 전에 어쨌든 분양권 상대로 팔면 1년이 지나고 2년 되든 3년이 됐다 하더라도 66%를 내야 된다. 너무 세잖아, 그죠?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게 뭐냐면 1년 미만은 45% 단일 세율,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기본 세율이다.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요 표 있잖아요, 그죠? 요 표 기준대로 세금을 물리겠다. 즉 분양권으로 1억 정도 남으면은 1년이 지났을 때 팔게 되면 세금은 최대한 2천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바꿨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기존 안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주택 또는 이제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서는 1년 미만에 팔면 77%, 2년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1년 이상이고 2년까지 좀 다르긴 하다 그죠? 2년이 지나면은 뭐다? 일반 과세다. 즉 일반 주택하고 입주권은 2년이 지나면은 일반 과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년 미만까지는 60%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1년 미만은 45%. 그리고 1년만 지나면은 일반 주택도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분양권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일반 과세로 바뀌면은 아마 분양권이 지금도 분위기가 좋은데 엄청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개정이 되는 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1만 지나면 일반 과세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게 아니고 1년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반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그 세율이 바뀌면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됐다. 이게 뭐냐면 조정지역 대상, 아까 규제지역을 봤잖아요. 지금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강남 3구, 즉 서초, 송파, 강남구, 용산구 이와 같은 지역들은 조정지역 대상 이상이기 때문에 양도세, 기본적으로 내는 이와 같은 양도세에다가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를 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배제를 해주겠다. 예전에 규제가 심할 때는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 이상일 때는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4개 구 빼고는 다 조정지역 다 풀렸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 중과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강남 3구와 이런 것들 같은 조정지역 내 주택도 뭐다? 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이제 추가과세를 안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도세하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난 시기고 또 내년에 큰 선거인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바뀔지 총선 후에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